만약에 자신이 10만 명 중 한 명에게 나타나는 희귀병인 백반증 환자라면 찜질방에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백반증이란 후천적으로 흰색의 반점이 생겨 퍼져나가는 만성 피부이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백반증을 가진 채 살아가던 캐나다인 엄마와 딸이 삶을 포기하기 직전 마지막 소원으로 한국의 찜질방에 들리며 겪은 경험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백반증 때문에 캐나다인 엄마와 딸은 힘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한국에 방문하게 된 뒤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백반증 엄마와 딸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라고 해요. 우리 가족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타와를 벗어나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에서야 아무렇지 않게 느끼지만 저와 엄마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저와 엄마가 둘 다 어렸을 때부터 후천적으로 백반증 유전자를 가진 아주 특별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TV나 인터넷에 백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을 만큼 백반증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피부 질환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줄곧 키워오신 엄마의 말에 의하면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백반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약 3살이 넘어가던 해에 얼굴과 등으로 하얀 백반증 모양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처럼 후천적인 백반증 현상이 나타나다 1년도 안 되어서 제 얼굴 전체를 뒤덮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엄마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백반증이 피부로 표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저와 마찬가지로 약 3살이 되던 해에 백반증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해주셨고 저희 할머니 또한 백반증을 앓고 있었기에 이처럼 제가 가족력 때문에 백반증이 발생하여 버린 것 같다고는 하시며 이러한 사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저 또한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못할 뿐더러 밖을 나가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어서 저에게 백반증은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린 큰 장애물이었어요. 결국 저는 백반증 때문에 오타와에서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간에 포기해버렸고 제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에게 못된 말을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그저 옆에서 지켜본 채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 또한 이렇게 산다면 삶을 포기하자는 말까지 저한테 직접 하실 정도로 저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백반증은 저희 가족의 증오의 대상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삶을 포기하기 직전 저와 엄마는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자 하였고 지금의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엄마가 한국에 있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날도 저는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조차 만나지 않은 채 오로지 저만의 아지트인 제 방에서 컴퓨터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밖에서 친구들과 맘껏 뛰어놀고 쇼핑도 하면서 평범한 여자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저의 생각일 뿐 백반증을 앓고 있는 제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한테 백반증이 옮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게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단호한 매장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겪을수록 모든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갔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 제 백반증을 남들이 볼 일도 없을 거고 저를 손가락질하거나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겪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한 고립된 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어도 저는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오타와의 마을에서는 백반증을 앓고 있는 저와 엄마가 마을 전체에 백반증을 일부러 옮기고 다닌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마을을 떠나야 된다는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오타와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마저 저와 엄마는 더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가진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콘서트를 컴퓨터로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제 얼굴에 백반증이 생기고 나서부터 결국 제 옆에는 아무런 친구도 남아있지 않은 결핍에 대한 증상이 제가 한국에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을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콘서트는 갈 수 없었으나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굿즈들을 죄다 모을 만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아이돌에 대한 호감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감이 생기며 한국이 궁금해지고
또 방문하고 싶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들은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저와 같은 외국 팬들을 위해서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멋진 여행 장소들을 SNS로 소개해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해 보는 것을 꼭 추천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가진 컴퓨터나 작은 휴대폰으로만 아이돌과 한국의 길거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슬픔이 생겼고 이러한 슬픔은 백반증 때문에 제가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난생 처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범하게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돌이 해외 팬들을 위해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정말 처음 보는 공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곳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뿐인데도 땀이 날 정도로 매우 뜨거워 보이는 곳도 있었고 모든 땀이 식어버릴 정도로 차가워 보이는 공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 아이돌은 직접 한국식 찜질방 모자라고 하면서 수건을 사용하여 한국인들은 이 모자를 양모자라고 부른다며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한국의 찜질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정말 더 신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던 것도 잠시 저는 제 얼굴에 있는 백반증 때문에 그 흔한 오타와의 옷가게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마저 못 가는 불행한 삶이라는 사실에 거실에 있는 엄마에게 뛰어가 또 이유 모를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걸까? 내가 좋아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그저 마음 편하게 가볼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만 들었고 결국 1시간을 넘게 울다가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나의 백반증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어 원망스럽다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너무 울어서 이야기 자체를 설명할 힘마저 없었고 어차피 백반증이라는 제 얼굴에 있는 악몽 같은 얼룩들은 저에게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치만 제 말을 들은 엄마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혹시 저에게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것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로서는 아무런 말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가 무언가 하고 싶다고 말한 것 자체가 더 기쁘고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한국 여행을 가서 마음 편하게 쉬고 오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증상만 괜찮다면 한국의 찜질방도 함께 가보자면서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진짜 삶을 포기할 것이라며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없으므로 인생을 포기할 거라는 말과 함께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원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한국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와 동일한 백반증 증상을 가진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은 저에게 타인에 대한 시선의 부담감을 덜 해주는 것은 사실이기에 저 또한 이러한 삶을 포기한 듯한 생활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내가 원하던 것을 한 번은 해보자는 생각이 들면서 이유 모를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오타와의 마을을 벗어나 한국으로 여행 가기 위한 모든 여행 일정을 계획하였고 그렇게 저와 엄마는 온 얼굴을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가린 채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한국 찜질방을 멀리서라도 보기 위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을 벗어나 공항에 오기까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식은땀이 났지만 저와 엄마는 밤의 시간을 이용하고 남들의 눈을 피해 힘겹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하게 되었죠. 이미 저와 엄마는 순전히 여행을 즐기는 목적에서 벗어나 삶을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에 가까운 목표였기에 엄마와 저는 그저 그 한국 아이돌이 소개해준 한국의 찜질방 이름만을 기억한 채로 호텔도 예약하지 않고 그곳에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중간마다 저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시선이 느껴지는 했으나 어차피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햇빛을 차단하는 용도인 가리개 등으로 모든 곳을 다 가린 상태였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많은 시간이 걸려 한국의 찜질방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엄마와 밖에서 무려 1시간을 머뭇거리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찜질방 안으로 들어간다면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야만 되고 그것은 저의 백반증을 모든 찜질방 이용객 한국인들이 본다는 사실에 찜질방 출입을 거부당할까봐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힘들게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과 더는 돌아갈 곳도 없는 저와 엄마는 결국 찜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가 들어간 찜질방 입구부터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찜질방의 직원으로 보이는 분은 제 얼굴 주위로 보이는 얼룩들은 신경 쓰지도 않으셨고 이내 열쇠와 옷들을 내주시면서 방의 입구 같은 곳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국의 찜질방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곳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거기서 받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아이돌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려 수건을 접어 모자를 만든 다음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했으나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잘 접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제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은 제 얼굴에 있는 하얀 얼룩은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았고, 한 할머니는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저곳으로 들어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피하지 않고 저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는 알 수 없는 용기가 더 솟아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찜질방의 중앙 통로 같은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캐나다에서처럼 저를 극도로 경멸하는 표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백반증이 저조차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그 누구도 저희에게 눈길을 주지 않더라고요. 되려 제 주위에 있던 한 한국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에 저와 같은 백반증을 앓는 여자 모델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예쁘다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수건 모자를 달라고 하더니 이내 다시 접어주면서 이렇게 접는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은 엄마와 저에게 뜨거운 곳에 가도 괜찮냐는 듯한 단어를 말하면서 저와 엄마를 이끌고는 엄청 뜨거운 불가마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있던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이 저를 보고는 심하게 놀라는 것처럼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아예 달랐습니다. 그 한국인 중년 여성분들은 제가 너무 예쁘다면서 어떤 나라에서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얼굴에 있는 얼룩이 너무 멋지다면서 한국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엄청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한 단어들로 설명해 주었고, 혹시나 제 백반증이 거부감이 들지 않는지 제 얼룩을 가리키며 그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그 중년 여성분들은 괜찮다는 말만 하시면서 이내 저를 이끌고는 찜질방에 있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지는데 그중 라면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입 먹는 순간 너무나도 맛있었고, 여기서는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남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라면만큼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에도 저와 엄마의 주위에 있던 한국의 그 여성분들은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셨고,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하네요. 아마도 한국의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은 저와 엄마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줬고, 그렇게 저와 엄마는 캐나다의 오타와를 떠나 한국에 자리 잡기로 마음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제가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한국 분들이 저와 엄마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지금은 제 백반증에 대해 되려 하나의 개성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쇼핑도 하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고마운 곳이에요. 백반증을 가진 모녀가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구독자분들로부터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으신 사연 혹은 주변에서 겪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영상 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